SR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SR뷰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디자이너와 뷰 아이콘이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 화면은 예제로 제공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용한 기술들을 확인하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면 팝업 창으로 경향도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 화면들은 모두 다 꾸며서 구성한 화면들입니다. 제어를 할 수 있는 창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으며 여러 가지 제어 화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화면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화면입니다. 아날로그 화면입니다. 시스템 화면도 모두 다 꾸며서 구성한 화면입니다.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시스템 화면들을 예제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트 경보, 조작 메시지, 경향도 화면, 여러 개의 태그를 모아서 표현하는 경향도 화면입니다. 보고서 조회까지 예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디바이스 정의, 태그 편집기, 감시 화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C와 통신 관계를 설정합니다.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나면 PLC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PC 메모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PLC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그 편집기입니다. 태그 편집기는 태그 이름과 PLC 메모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하고 나면 원하는 PLC 값을 태그 이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됩니다. 그 다음 감시 제어 화면으로 앞에서 설정한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들을 꾸미고 데이터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프로젝트는 설명을 마치고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의 부메뉴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원하는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 프로젝트 이름을 넣는데 저는 테스트2라는 이름으로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면 전체 시스템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실행하도록 유도합니다. SRB는 대부분 설정을 저장하는 순간 바로 적용합니다. 지금과 같이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 바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재실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Yes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테스트2라는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다시 실행합니다. 이제 PLC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디바이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를 더블 클릭하고 추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로토콜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위해 준비한 장비는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장비이므로 모드버스 TCP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IP의 100.0.1. 몇 번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PLC와의 통신 환경은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통신 블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LC 메모리를 PC로 가져오도록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추가를 누르면 주소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1부터 160비트를 입력받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도움 없이 설정이 가능하시겠지만 처음 사용하시면 주소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주소 부분에 PLC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그대로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srb.co.kr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프로토콜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매뉴얼과 예제 프로젝트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모드버스 TCP가 있으니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매뉴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설정은 어떻게 하고 그 설정에서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은 10001부터 입력하게 되어 있고 디지털 출력은 00001번부터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 1001번에 대해 확인을 누릅니다. 추가를 누르고 디지털 출력에 대해 설정하겠습니다. 매뉴얼에서 보셨듯이 00001번부터 넣으면 됩니다. 크기는 앞에서 설정한 그대로 160으로 바뀌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설정을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설정 시 그대로 유지하여 아주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테이션 메모리 주소는 PC 메모리 주소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중복이 안 되게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중복 안 되도록 알아서 입력되므로 입력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메모리 맵을 볼 때 데이터가 들어가는 위치이므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추가를 눌러 아날로그 입력 데이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3001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메모리 주소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32워드를 입력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001번부터 똑같이 32워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타스크 관리를 실행한 후 PLC를 보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잠깐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데이터에서 메모리 데이터 부분만 뽑아내어 대괄호로 묶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신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멈춰있던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디자이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번부터 160비트 크기의 국번 1번 PLC 데이터를 받아서 160비트이므로 10개의 워드의 메모리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회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통신을 한 번이라도 수행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고 한 번도 통신하지 않은 메모리는 회색으로 표현하여 통신 설정을 정상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밑으로 내려 메모리 주소 100번지로 가보겠습니다. 100번지로 가보면 00001번의 160비트를 읽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는 PLC에 몇 가지 제어가 되어 있어 각 비트들이 1로 되어 있는 상태들이 보입니다. 이제 200번지로 내려가 볼까요? 200번지는 아날로그 입력 부분입니다. 총 32워드를 입력받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모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번지로 가보면 아날로그 출력 메모리를 읽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IP를 설정하고 통신 블록 몇 개를 설정했더니 PLC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워드 메모리는 모두 설정해 본 것입니다. 이제 플로우트 영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단위를 플로우트로 바꾸는 순간 메모리 주소는 0으로 바뀝니다. 메모리 주소는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지털 입력 부분에 0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모리 맵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C 메모리는 워드 메모리와 플로우트 메모리, 더블워드 메모리, 총 3가지의 메모리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나 워드 메모리로 설정할 경우에 워드 메모리로 들어가고 플로우트로 설정하게 되면 플로우트 메모리에 들어가므로 주소가 중복되어도 데이터 위치가 중복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주소를 플로우트 영역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4051번 플로우트 영역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101번을 더블워드 영역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플로우트 데이터와 더블워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표시되나 보겠습니다. 플로우트 데이터는 플로우트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분리하고 플로우트 값으로 표시합니다. 워드의 경우 4개의 문자로 표시했는데 더블워드의 경우 8개의 문자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맵을 보면 값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정함에 의해서 PLC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PLC 메모리 구성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도 복잡하지 않은 PLC들은 PLC 값을 바꿔가면서 메모리 정보를 역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값을 바꿀 때 바뀌는 값을 주변 데이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LC 통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으면 통신이 멈춥니다. 지금 통신을 닫았고 TCP 소켓을 열다가 오픈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소켓 에러가 납니다. 소켓 에러가 날 경우 확인 방법은 코맨드 창을 띄웁니다. 코맨드 창을 띄워 PLC IP인 100.0.1.4번으로 핑을 실행해 봅니다. 핑을 실행하면 지금처럼 응답이 안 오고 요청 시간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P 소켓 오픈 에러가 나면 TCP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상태이고 핑까지 안 되면 물리적인 연결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블록에서 통신이 제대로 안 되게 체크를 빼면 통신을 안 합니다. PLC가 1001번까지는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4001번부터 워드 단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통신을 하네요. 1000번까지 설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면 9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9번을 바꾸게 되면 TCP 소켓 오픈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 요청만 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멈춰볼까요? TCP 오픈을 했고 데이터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 타임아웃이 발생합니다. 9번이 달라 요청에 대해 응답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통신이 안 될 경우 여기 내용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을 다시 하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만든 이 부분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후 저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됩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